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H 컴퍼니라는 회사의 주 회원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BH 컴퍼니는 일단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새로 마실 가게 사이트 혹시 다들 가입하고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시작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도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될 때는 온라인 중강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뭐 밥 한 끼 먹으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초기 자본금 당연히 없으면 좋겠잖아요. 위탁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때 기본 수량이 뭐 몇 개 먼저 사셔야 돼요. 이런 거 정해져 있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먼저 사입을 하시겠다고 하면 한 개 단위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사입이 싫고 위탁으로 시작하고 싶다. 아예 영원으로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은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강의는 논스톱으로 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나중에 Q&A 시간에 좀 따로 받을 테니까 가급적이면은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최근 부업에 대한 동향을 저희 간단한 기사를 통해서 잠깐 좀 볼 거고, 그리고 제 스토리 소개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당근마켓 가장 중요한 이 리셀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이제 당근마켓인데요. 거기에 대한 기초 강의, 여기에 이제 꿀팁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3번, 여기는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나머지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 좀 읽고 갈게요. 자, 투잡 안 하면 못 사는 시대.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에요. 8명 이상이 본래 직장에서의 일 말고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2.1%가 현재 본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대요. 부업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0명 중에 2명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들 공감하는 거 있죠. 뭐든지 다 오르는데 유일하게 안 오르는 게 뭐죠? 네, 나의 연봉이에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내 연봉은 정말 그대로거나 진짜 티도 안 나게 올라요. 모든 직장인들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요, 부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왜 부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부업들 중에 어떤 부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애기 엄마들이실 것 같은데 아주 딱입니다. 네. 네, 먼저 이건 제가 부업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좀 적어봤어요. 다들 아마 공감하실 만한 이유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월급 이외의 추가 수입에 대한 갈망. 진짜 같은 마음이죠. 보통 우리 같은 막 월급쟁이들의 삶은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돈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도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나에게 어느 정도 허용된 나의 소비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사치를 부렸다.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를 몇 번 먹었다든가, 응? 그냥 아울렛 가도 되는데 백화점 가서 쇼핑을 했다던가 조금만 사치를 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나머지 나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져요. 자, 제가 원했던 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현대사회 직장인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뭐 이런 거였어요. 갖고 싶은 거 제발 마음껏 좀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좀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좀 팍팍 줄 수 있는 삶. 또 주변 사람들 이제 제가 만났을 때 엠빵하자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갑을 먼저 열 수 있는 삶.
또 내 아이가 배우고 싶다는 게 생겼을 때, 뭐든지 다 배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부족함 없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 이렇게 결국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 돈이었어요. 또, 자,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내 열정을 갈아 넣은 만큼 보상도 받고 싶었어요. 왜 막 직장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맨날 똑같은 월급이잖아요. 그런 게 전 싫었어요.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막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같은 날들이 싫었고, 뭐 마침 이렇게 좀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마저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해냈을 때의 성취감 역시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른 나를 좀 찾고 싶었어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정년 이후 삶에 대한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저.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정년은 아직도 약 60세에서 65세 정도예요. 그러면 정년 이후에 한 40여 년을 정년 이후에도 거의 반백년이 남는데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 막 정년 이후에도 좀 떳떳하고 능력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MZ 세대가 아니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돈 없는 부모는 진짜 슬프지만 자식에게 그저 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뀐 것 같아요. 또 자존감 상승 효과까지 덤으로 따라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내 삶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부업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처음 판매를 시작했던 제품은요, 여행용 캐리어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 캐리어를 테스트 삼아서 저는 이제 위탁으로 안 하고 조금만 사입을 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캐리어를 테스트 삼아서 딱 10개 사입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10개가요. 이틀 만에 다 나가더라고요. 특히 캐리어는 남녀노소, 뭐 심지어 외국인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최고였어요. 제가 이제 거의 여기 이제 평택 근방에 사시잖아요. 공단이 많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많죠. 캐리어 진짜 잘 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샀던 사람이 또 자꾸 사는 게 주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얘네들이 싸게 사서 어딘가에 또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나도 리셀을 한 건데 나에게 사간 이 사람들이 또다시 리셀을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돈을 벌었고 이틀 만에 10개를 다 완판을 하고 와 이거다. 이게 진짜 무조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바로 겁도 없이 캐리어 60개 그리고 우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 외건 있죠. 외건 30개를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팔리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당근마켓을 하는 게 저의 하루 중에 루틴이 되더라고요. 막 루틴이 뭐 또 대단한 게 아니었고 그냥 당근 중고거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당근 그 동네 생활 그 모임 통해서 이제 유입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당근을 거의 다 해보셨을 건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당근 채팅 오면 답장해주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고리 거래하고, 퇴근 후에 우리 집 앞으로 와라 해가지고 집 앞 거래하고. 진짜 너무 편하잖아요. 막 투잡한다고 일 끝나고 대리 뛰고, 주말에 마켓컬리, 여기 쿠팡 냉동 창고 막 알바 나가고, 편의점 야간 알바 뛰고. 제가요, 청북 산다 그랬잖아요. 마켓컬리 창고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거기를 알바를 하루 나가면 일당을 7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3일을 나갔었거든요. 파스비만 진짜 한 20만 원은 썼을 거예요. 진짜 그런 가슴 아픈 또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당근마켓은 나의 노동력이 정말 많아야 한 10%? 그냥 채팅으로 손가락 운동 좀 하고 집 앞에 편의점 나가듯이 잠깐 마실 삼아서 나가서 직거래하고 바로 손에 현금을 쥐고 오고 끝이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투잡이 어딨어요, 여러분. 몸 쓰는 투잡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막 멱살 잡고 이거 같이 하자고 하고 싶은데 요즘엔 또 이렇게 함부로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진짜 이 당근마켓은요, 아직은 블루오션이고요. 진짜 최고의 꿀부업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한테는 전 적극적으로 권유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엑셀 장부를 조금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처음 부업이라는 걸 시작을 한 게요.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 추석 9월경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 목표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래서 부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만 해도 완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떼여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뭐 특별한 스킬이나 노하우도 없이 진짜 맨땅에 헤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업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0월 달, 이게 작년 10월이에요. 순수익이 285만 4,700원을 제가 찍었어요. 물론 대충 하진 않았어요. 이제 팔리는 걸 경험을 하면서 판매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요, 당연히 첫 달보다 이제 배로 늘어났어요. 이제 본업에 월급을 뛰어넘어 버렸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 당근마켓에서. 여기 보시면요. 공급 물품들이 마진율이 너무 좋아요. 이 캐리어는 옛날에 이제 그 작년에 잠깐 특가로 누가 이제 줬던 거를 제가 판 거여가지고 지금은 이 가격에 나오는 캐리어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구스 이불 같은 것도 원가 47,000원. 저는 65,000원에 팔아서 수익을 18,000원을 남겼고 홍삼 스틱 한 달분인데 원가 19,200원. 판매가 35,000원. 마진 15,800원. 마진율 너무 괜찮죠? 이런 건요, 여러분, 그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또 하나만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 개, 세 개씩 사요. 그리고 먹어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주변에 소개도 해요. 재구매도 들어와요. 나의 단골 고객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캐리어나 이불처럼 막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약간 식품 위주로, 건강식품. 그쪽으로 약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지금은. 자, 이렇게 제 장부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많고 많은 부업 중에 왜 하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근마켓을 먼저 추천을 하냐면요. 정말 너무 쉬워요. 제가 타업체랑 협업으로 해서 현재 이 당근마켓 강의 유료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아까 단톡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료예요. 나중에 뭐 돈 내라, 뭐 추가로 뭐 해라 이런 소리 안 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제 교육생들이 대부분이 뭐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현재까지 한 200명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판매가 빠르죠. 연락이 와서 무조건 구매 조건이 맞으면 바로 거래로 이어지니까요. 또 거래 수수료가 있나요, 당근에? 당연히 없어요. 이게 당근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자,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수료가 꽤나 비쌉니다. 하지만 당근은 거래 수수료 일체 없습니다. 내가 정한 판매 금액이 전부 다 그냥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돼요. 또 상세 페이지 등록이 가능해요. 쿠팡이나 막 다른 여러 스마트 스토어 해보신 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하나의 상세 페이지 등록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돈도 듭니다. 하지만 당근은 그냥 내 집에서 사진 몇 장 찍고 글 몇 줄 적는 거예요. 자, CS 리뷰 일절 없어요. 여기는 중고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특성상 구매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물건 살 때보다 좀 더 유연해요. 또 당근마켓의 기가 막힌 장점 중 하나.
현금을 쥐죠. 자, 요즘은 거의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집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당근을 하게 되면요. 집에 이제 현금 보관용 가방이 생겨요. 저도 현금 보관할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집에 장롱 깊이 어디 막 처박아 뒀던 클러치를 꺼내서 현금을 거기다 넣으면서 저만 아는 장소에 그 가방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고 나서 받은 현금을 그 가방 안에 딱 넣으면서 또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현금을 만질 때 그 기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당근은 아직은 블루오션이다. 아직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또 방법을 안다고 해도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교육도 물건 공급도 가능한 저희 BH 컴퍼니와 함께 하고 계신 이 시간 진짜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걸 텐데 가치 있게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녹화를 해야 되는데 버튼을 깜빡했어요. 녹화만 좀. Recording in progress. 자, 이건 당근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게시글 캡처본이에요. 자, 채팅수. 관심수 보세요.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글을 올리면 팔립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채팅 82건에 관심수 39건인 당근 판매글 보신 적 있나요? 드물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판매했던 판매글 보여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 자, 그럼 도대체. 그래서 이놈의 당근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거냐? 사진부터 찍는 게 당근마켓 수익화의 첫 번째입니다. 막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막 찍으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좀 찰칵찰칵 찍고 자, 핸드폰 카메라 기준 1대1 비율로 했을 때 가장 사진이 예쁘게 잡히고요. 제품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제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제품의 특징이나 뭐 약간 그런 특화된 부분, 상세 컷을 추가로 찍어주시라는 얘기고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캡처 사진. 자, 여러분, 이 쇼핑몰 캡처 사진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쇼핑몰에 상세 컷을 막 다 상세 페이지를 전부 다 캡처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고 네이버 첫 화면에서 그 상품을 내가 그 상품을 팔고 있는 쇼핑몰이든 판매 가격이 쭉쭉쭉쭉 검색하면 쫙 뜨잖아요. 그 화면을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은 3만 원인데 인터넷에서는 같은 상품이 이렇게 5, 6만 원이나 비싸게 팔고 있다. 내 제품이 이렇게나 저렴하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캡처를 하고 나서 이거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핸드폰에 색연필 기능 다 있잖아요. 가격 부분에 동그라미 아니면 밑줄 쫙.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할 수 있다면 가격 부분을 강조를 한 번 더 우리 해주자는 거예요. 또 요 밑줄 친 부분은 지금 실제 제가 유료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따와서 여기다 더 붙여놓은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이나 글씨색이 다른 거는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중고 거래가 아니라 다양한 새 상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될 거고, 뭐 본폰 이외에도 세컨폰, 서드폰 서로 다른 계정에 사진을 주고받아가면서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사진이 찍힌 GPS 위치가 같잖아요. 그러면 당근은 AI가 일을 해요. 로봇이. AI가 의심을 하게 돼요. 아, 계정은 다 다른 계정인데 살고 있는 지역도 다 다른데 왜 늘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지? 의심스러운데? 하고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게시글이 노출이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습관을 들이세요. 상품 사진을 찍을 때는 무조건 비행기 모드
아니면 위치 끄고 찍기. 이 부분은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간과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방금 정지 먹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매번 같은 배경으로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 배경까지 AI가 잡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 보통 사진 이렇게 새 상품 좀 찍을 땐 좀 깔끔한 배경에서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랬었거든요. 약간 배경이 늘 같아요. 내가 찍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쇼파 앞에서 찍었다면은 다음번에는 TV 앞에서, 그 다음 상품은 식탁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어플을 이용해서 배경을 좀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니까 이거는 아직 조금 기술의 한계인가? 사진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쓸 사진은 꼭 직접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아요. 배경 다르게 위치 끄거나 비행기 모드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글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가격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고 갈까요? 판매 가격에 집착하면 판매자도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당근마켓 부업을 시작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2만 원, 막 3만 원씩 더 비싸게 글을 올렸었어요.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솔직히 뭐 안 팔리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팔려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 매일 막 하루에도 몇 건씩 직거래도 하고 택배 거래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싸게 올려서 일주일에 한 개 팔릴까 말까 막 하면 매일 당근 앱 들어가서 조회수 확인하고 하트 몇 개 달렸나 확인하고 내 글이 잘 노출이 되고 있는 건지 당근이 정지 먹은 건 아닌 건지 자꾸만 확인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 집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싸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 결정을 먼저 하시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 전에 가격이 비싸면요. 문의가 오잖아요. 구매자로부터. 그러면 드디어 문의가 왔어. 이번에는 무조건 판매를 성사시켜야 돼. 이런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자꾸만 끌려다니게 돼요. 내가 갑이고 구매자가 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박리담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격을 설정을 합니까? 내가 판매할 같은 물건을 내가 만약에 뭐 이 마우스를 팔 거다. 그러면은 이 같은 물건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몇 명이나 팔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얼마씩에 올려놓았는지 먼저 상품을 당근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스캔을 한번 쫙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만 원에 올렸네. 이 사람은 2만 원에 올렸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만약에 검색을 해보지 않고 그냥 막 내 맘대로 가격 설정해서 만약에 올렸다. 근데 우리 동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제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당연히 문의가 안 오겠죠? 반대로 너무 싸게 올렸다. 그럼 마진을 충분히 더 볼 수 있는데 너무 아깝겠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먼저 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본 후에 평균 가격보다 적어도 1, 2천 원 정도 낮게 판매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부분.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여기. 만약에 내가, 이 마우스,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마우스를 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상품을 올리기 전에 이 삼성 마우스 뭐 이렇게 제품명 그런 거 치시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라고 할게요. 우리 대표님들 판매를 하시다 보면요. 순수 중고 거래업자인지 아니면은 순수 중고 거래 판매자인지 아니면은 업자인지 딱 보여요. 이 업자 느낌 오는 사람을 차단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고가 아니고 차단입니다. 내가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남도 나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요. 꼭 차단을 먼저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차단을 하게 되면 서로의 글이 안 보여요.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단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나도 서로의 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글이 안 보이니까 서로 신고를 할 수도 없어요. 결론은 서로 의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격 검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격 검색해서 이 사람들보다 낮은 금액 결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차단을 하면 서로의 글은 안 보이지만 구매자들은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가장 싸기 때문에 나에게 구매 문의를 해오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신고 아니고요. 차단입니다. 요거 차단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교육 끝나고 단톡에 이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세요 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자, 사진도 찍어뒀고, 판매 가격도 이제 우리 설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판매 글을 써서 내가 찍어둔 사진을 첨부를 시켜서 판매 글을 완성을 시키는 단계예요. 사진을 충분히 자세하게 찍었고, 판매글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다면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이나 채팅을 당연히 받지 않게 되고요. 뭐 이런 거예요. 구매 가능한가요? 연락이 왔고, 내가 대답해. 네,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구매할게요. 이렇게. 바로 쿨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먼저 판매글 제목은 당연히 제품명이 들어가야겠죠. 본문에는 간단히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 상품을 왜 판매하는지 스토리 몇 줄 넣어주시고 거래는 어디서 가능한지 직거래만 가능한지 택배 거래도 가능한지 아니면 택배 거래만 가능한지 그런 거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판매글을 작성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밑줄이 또 나오죠. 자, 당근은 관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랬어요? AI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두면 정말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 개발자가 특정한 키워드에 숨김 정지를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판매 글들을 AI가 다 포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 이슈는 또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바뀌고 있어서요. 제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의 계정을 막 날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단톡방에 막 공지를 해드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셀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슈는요. 제목이나 판매글에 새 상품, 새 제품, 신상품, 병행 수입 정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온도가 정말 높거나 운이 좋은 몇몇 분들은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에 AI가 판매글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AI가 판매글을 써줬는데 그 안에 새 상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AI가 써준 거 말고 내가 직접 썼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새 상품, 새 제품, 신상품, 정품, 병행 수입 이런 거 쓰면은 키워드에 걸려서 판매를 쉬어야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당근 판매글은 너무 장황하거나 친절하시면 안 돼요. 막 그런 장황한 글들 막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막 남편이랑 싸웠다. 남친이랑 싸웠다. 사업이 망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막 굳이 막 안 써도 되는 스토리를 막 장황하게 썼다가 글 노출이 안 되거나 계정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글은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지만 팩트는 분명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드디어 채팅이 왔어요. 그럼 이제 거래를 성사시켜야겠죠. 거래는 당근 채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인지, 어디에서 거래를 할 건지, 우리 집 앞인지, 구매자의 집 앞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만날 건지 협의를 하고요. 여기서 지불 방식을 먼저 협의를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거를 미리 협의를 안 하고 나가면 가끔 막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막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만 들고 나갔어.
근데 갑자기 구매자가 현금을 띡 주면서 잔돈을 주세요 하고 잔돈 요구할 때도 있고요. 입금받을 계좌번호 미처 못 외웠어요. 요즘 계좌번호 못 외우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갑자기 계좌 입금할게요. 계좌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멘붕이 와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결제는 혹시 현금으로 하실 건가요? 계좌이체로 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고 먼저 알고 나가는 게 유연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몇 가지의 내용을 협의를 하고 나간 다음에 드디어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당근마켓 운영을 위한 보너스 팁도 갑니다. 1번. 지금까지 중고 거래만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요 당근마켓 온도 잘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이 온도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당근마켓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거잖아요. 돈을 벌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챙겨주셔야 돼요. 자, 매너 평가 잘 받기. 좋은 후기를 많이 받을수록 당근 온도가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매너 있는 채팅, 매너 있는 거래 하셔서 후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답장은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근에 그 사람 프로필을 눌러보면 보통 몇 분 내로 답장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률 몇 프로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당근 온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장은 빠르게 문의 온 채팅이 누락되지 않게 답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가끔 답장할 가치가 없는 채팅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너무 터무니없는 내고 아니면 비매너적인 채팅을 보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막 이것들도 막 이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 하고 답장을 안 하고 막 다 그냥 쌩깠어. 그러면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매기 표시, 웃음 표시하고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저에게 채팅도 못 보내고 저의 글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응답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률은 지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로 이어질 글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 일일이 답장해줘 가면서 힘 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래 예약 잡기도 이제 바쁩니다. 또 이 무료 나눔이라는 것도 당근 온도 올리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 무료 나눔은 직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문고리 거래로 하세요. 왜냐면 직거래 할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맨날 온도 올리겠다고 막 무료 나눔 하러 다니면 뭔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료 나눔 하실 때 나눔 신청 받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꼭 눌러주세요. 이거를 안 누르면 무료 나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채팅이 오거든요. 그러면 당근이 막 울릴 때마다 구매 채팅도 아닌데 되게 귀찮고 피곤해요. 근데 이 나눔 신청받기 버튼을 눌러놓으면 신청한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나눔을 할 건지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실제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도 해요. 여러분 중고 물품 당근에 별거 살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당근을 시작하고 나서 진짜 쿠팡 들어간 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당근에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또 일반 사용자들도 새 제품을 워낙 많이 올리기 때문에 당근이랑 친해지면 은근히 또 득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고 거래도 온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팁. 여러분, 거래가 성사가 되고 나면요. 거래 후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거래 후기를 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보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래 후기를 주거나 받게 되면 당근에서는 이런 창을 딱 띄웁니다. 따뜻한 후기를 보냈어요. 판매 글을 거래 완료로 변경할까요? 이때 지금까지는 아마 거래 완료 넘기셨을 거예요. 왜냐면 중고 물품만 거래를 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거래 완료를 착실하게 딱 누르게 돼요. 되게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요. 색깔도 당연히 눌러야 될 것 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 별 5개짜리.
절대, 절대, 절대 기억하셔야 할 금물이에요. 거래 완료 누르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요, 이 물건을 하나만 팔 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 개,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계속 팔 건데, 아까 제가 앞에 캡처해온 그 판매 글 사진 보여드렸죠? 채팅 80 몇 건 받은 거. 그렇게 계속 이 글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거래 완료를 딱 눌러버리면 이 글은 그냥 판매 완료된 글로 끝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같은 상품을 등록을 하려면 다시 새로운 사진을 찍고 다시 판매 글을 작성을 해서 새로운 글을 또다시 올려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사용한 사진 써도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한 번 썼던 사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찍으셔야 돼요. GPS도 달라야 되겠죠. 다시 그 위치 끄기 하거나 비행기 모드 하고 찍어야 되고 쇼파 앞에서 찍었으면은 배경도 다르게 해줘야 되고 되게 귀찮잖아요. 같은 상품 다시 올릴 때. 그래서 거래 완료 누르지 말고 무조건 다음에 할게요 누르는 거 챙겨주셔야 돼요. 거래 완료는 앞으로 쳐다보지도 말기. 거래 완료는 언제 누르냐? 나 더 이상 이 제품 안 팔 거야. 다른 거 팔 거야. 할 때 누르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창이 뜨면요. 우리 교육생들 제가 몇백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래 완료 이미 딱 누르고 어머 어떡해요. 완료 눌렀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게 되게 뭔가 약간 딱 이게 팝업이 뜨면은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 정말 한 번씩은 그렇게 말을 해도 꼭 누르더라고요, 이거를.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누르기. 자, 세 번째 팁입니다. 당근에는요, 끌어올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끌어올리기를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상품을 하나 딱 등록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나의 글이 상단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상단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판매자들도 글을 올리기 때문에 나의 글이 아래로 자꾸만 밀리게 돼요. 그때 끌어올리기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면 나의 글이 다시 상단에 노출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근데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제품당 최대 15번까지 끌어올리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끌어올리기 기능을 아주 유용하고 야무지게 잘 사용을 해야겠잖아요. 이 끌어올리기 하는 시간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주부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부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상단 노출이 되어야 구매 문의가 좀 많겠죠. 주부들의 쉬는 시간이 보통 언제죠?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는 시간. 보통 한 10시 이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끌어올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또 요즘 브랜드 의류로 리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메이커 의류. 브랜드 의류는요, 주부, 직장인, 특히 요즘엔 중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사요. 이렇게 브랜드 의류나 학생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상품은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끌어를 해주는 거죠. 또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대에 또 그때 해주면 문의가 엄청나게 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 이때가 또 엄청난 황금 시간이라고들 하는데요. 이거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자, 제가 사는 곳 평택이라고 그랬죠. 특히나 평택 자체에 되게 애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되게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 저희 동네는 특히나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러 가시나 봐요, 주말이 되면. 주말에는 당근이 그냥 휴무예요, 전멸. 그래서 여기 좀 그래도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그래도 계시잖아요. 각자 판매를 하시면서 나의 지역을 조금 특성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사는 곳 평택이라고 그랬죠. 여기 공단이 많아요. 교대 근무자들이 많죠. 자정 이후 끌어올리기라고 썼는데요. 자정 이후에는 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판매글이 적게 올라와요. 그래서 경쟁력이 낮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자정 이후에 끌어올리기를 딱 눌러놓으면은
밤새도록 나의 글이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당근 미라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1, 2, 3, 4 내용은 제가 아까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우리 여기 빨간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거래 장소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동해라.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일 오후 몇 시에 어디서 구매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일 그 시간이 다 돼가요. 그때 시간 맞춰서 바로 그 장소에 막 열심히 가시는 게 아니고요. 미리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당근 채팅으로 하든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미리 좀 받아가지고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든 어, 안녕하세요.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보기로 한 거 아시죠? 약속 변동 없으시죠?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가시기를 무조건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바람 맞는 경우가 꽤 자주 생겨요. 자, 구매자가 약속을 까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건 채팅으로 예약을 잡으실 때 미리 전화번호를 받아두시는 게 가장 엑설런트한 방법이고, 그래서 거래 장소에 나가기 전에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또 상대방이 굳이 안 물어봤는데 막 구구절절 상품 설명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판매 글을 간단 명료하게 쓰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팅 역시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말만 하셔야 됩니다. 굳이 막 물어보지도 않는 상품 설명하다가 이상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려요. 그래서 딱 필요한 대화만 하는 게 좋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요, 여기 또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당근으로 중고 거래를 할 때처럼 푼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판매를 이제 좀 계속 하다 보면 하나의 계정으로는 부족해져요. 계정 하나에서 그 계정 하나가 그냥 핸드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밖에 안 깔리니까. 계정 하나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정이 두 개면 수익이 배가 되겠죠.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자. 자, 제가 작년에 한참 열심히 팔고 다녔을 때 멀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핸드폰 하나에 딱 열면은 당근 어플이 막 20개 막 이렇게 깔려 있어. 그럼 거기 지역마다 하나씩 다 인증을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씩 누르고 들어가서 당근을 했던 건데, 거였는데요. 그게 지금은 AI가 또 다 잡아내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다시 손폰의 시대가 왔어요. 자,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을 하자. 집에 우리 공기계 많잖아요. 가장 쉬운 계정 늘리는 방법은 공기계를 살려서 계정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당근도 너무 오래된 폰은 당근 자체가 설치가 안 돼요. 너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적당한 공기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공기계를 알뜰폰 같은 저렴한 요금제로 일단 개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쓰던 본폰에서 핫스팟을 잡아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폰을 새로 개통을 해서 쓰고 있긴 한데 요즘엔 셀프 개통도 너무 간편하고 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파는 유심 중에 좀 제일 저렴한 걸로 샀어요. 한 7, 8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금제도 요즘에는 막 만 원 미만인 것들이 되게 많고 또 대략 만 원이면은 저희 마진율이 한 60% 정도 나오니까 만 원이면 물건 하나 팔면은 충분히 뽑고도 남기 때문에 공기계 있는 분들은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유심 사서 개통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와이파이랑 핫스팟 관련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제 5개까지 한참 들고 다녀 봤었는데, 이렇게 계정을 늘려서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당근 가게 매장을 늘려가면서. 그런데 아무렇게나 막 운영을 하면은 또 안 돼요. 아무렇게나 운영을 해버리시면 당근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나의 글이 노출이 안 되는 숨김 정지 대상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같은 사진을, 같은 위치 일단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같은 사진을, 자, 1번 핸드폰에도, 2번 핸드폰에도 사용을 하시면 AI가, 너 정지. 이렇게 잡아낼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한 번 사용한 사진, 돼요, 안 돼요? 절대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새로운 글을 올릴 때에는 꼭 새로운 사진으로 다시 찍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먼 지역의 계정은 택배 거래를 제한해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절에 저기 지방에 갔어요. 먼 동네에 가서 그 지방에서 이제 그 동네 인증을 받고 판매 글을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은 명절이 끝나면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오실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지역에 이제 올려놓은 글을 통해서 돈을 벌면 더 좋겠잖아요. 자, 만약에 집에 왔는데 다시 평택에 왔어. 근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 내가 갔을 때 올렸던 상품이 채팅이 온 거야. 그럼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직거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먼 곳까지 배달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 거래. 이럴 때 당근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당근 온도가 높으면 택배 거래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이 당근 온도는 당근 내에서 신뢰도잖아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매자가 좀 느낌이 쎄하다. 그렇게 막 믿는 눈치는 아니야. 그러면 후입금, 송장 번호 받고 입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는 눈치다. 그러면 물건 받고 입금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혹시나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 물건 먹튀당하면 어떡하지?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중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택배 거래를 한 500건 이상은 좋게 해본 것 같은데요. 단 한 번도 입금을 못 받은 적 없었어요. 네, 정말로. 그렇게 먼 지역 계정은 택배 거래를 제한해라. 그리고 세 번째, 먼 지역의 계정 채팅 노하우. 자, 당근은요, 우리 동네에서의 직거래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인증을 받고 판매글을 올린 거잖아요. 당근의 특성상 판매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에요. 자, 택배 거래를 제안을 했을 때, 너 이 동네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직거래 왜 못해?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근은 위탁보다는 사입이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한데, 이 택배 거래가 수월해지면은, 택배 거래만 되면은 위탁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온도 관리를 그래서 자꾸만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너 이 동네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직거래 왜 못해?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지금 택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사유를 대야 거래 성사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보통 쓰는 사유는 출장 중, 뭐 시댁에 와 있는 중, 아니면 아기 낳고 본가에서 몸조리 중이다. 아니면 나는 직업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아니면 뭐, 저 3교대 근무자예요. 그래서 시간 맞추기 어려워요. 보통 이런 식의 사유를 많이 써요.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진짜 택배 거래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제 폰 여러 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1번 폰에도 2번 폰에도 물건들을 막 올리게 되잖아요. 여러 개의 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물건을 올리게 되면 3일에 한 번씩 오는 끌어올리기 타임도 동시에 오겠죠. 그럼 엄청 정신이 없어집니다. 또 3일에 한 번만 문의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나머지 이틀은 또 비교적 잠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1번 폰에 물건을 올렸으면 A라는 물건을 1번 폰에 오늘 올렸으면 B라는 물건은 그 다음날 2번 폰에 올리고 C라는 물건은 그 다음날 3번 폰에 올리고 그럼 3일이 꽉 차죠. 그러면은 이제 1번 폰이 끌어올리기 할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걸 끌어올리기 했어.
문의가 박아서도 재미를 봤어. 그 다음날이 됐어. 이제 이번 폰에 끌어올리기 할 타입이 되는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끌어올리기를 하셔라.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올린 상품들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매일 상단에 나의 상품이 노출되어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끌어오른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자리에 계신지 우리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여기 저 있어요 하고 한 번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아우, 감사해요. 자,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요거 끝나고 나서 이해가 안 가면 Q&A 시간에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톡방에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숨김 정지 피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다. 자, 이 당근은요, 이 숨김 정지 이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든지 이 숨김 정지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저도 이 당근의 이제 개발자나 뭐 직원 중에 한 명을 좀 포섭을 해서 좀 약간 그런 정보를 캐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뭐 허황된 꿈이잖아요. 자,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방은 할 수 있어요. 볼까요? 볼까요? 자, 몇 가지 사항을 조심을 하면 정말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판매를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모든 처리를 AI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래도 뭐 좀 더 좋은 점도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은 막 딱딱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저렇게 처리하기도 해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근데 AI는 진짜 융통성이 없어요. 어떠한 명령값을 딱 넣어두면 정말 그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AI랑 늘 숨바꼭질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진은 꼭 하나의 계정에만 올리자.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반복하죠. 먼저 찍어 올린 사진이 우리 집 소파 앞이면 다음 사진은 뭐 식탁 앞에서 배경을 조금 달리 해줘라. 그래서 어, 정지를 숨김 정지를 피할 수가 있다. 또 인터넷에서 상세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사진을 조금 보정이나 변형을 크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려요. 왜냐면 지금 이 상세 페이지를 나만 캡처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셀러들 중에 누군가도 그 상세 페이지를 반드시 썼을 거예요. 그러면 AI는 같은 사진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숨김이나 계정을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꼭 나만이 갖고 있는 사진을 쓰는 게 좋다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사입이 아니라 위탁으로 판매를 할 건데, 그러면은 직접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말고는 사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 우리 제가 이 마우스를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삼성 마우스 뭐뭐뭐 이제 상품명이 있어. 그럼 그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내돈내산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잘 봐서 뭐 이제 언박싱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진들 거기서 캡처를 하셔가지고 변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 실제 막 쓰고 있는 막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고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미지만 딱 눌러보면은 이제 눈에 보여요. 아, 이거 쓰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이제 캡처를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와이파이 사용 시 한 계정만 사용하자. 진짜 여러분 이거 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것도 별 5개짜리.
보통 본폰으로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세컨폰을 쓰실 때는 무조건 데이터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 세컨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았다? 그럼 본폰은 무조건 데이터로 쓰셔야 돼요. 같이 하나의 와이파이, 여러 가지 계정이 하나의 와이파이 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근 어플 실행 중에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폰이 같은 와이파이를 당근을 쓸 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근 어플 실행 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각 폰마다 각각 그냥 유심 개통을 해서 무조건 각자의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를 잡아서 쓰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데이터를 만약에 핸드폰 5대를 내가 쓴다, 5대를. 근데 우리 집은 하나잖아요. 이 안에서 핸드폰 5대를 각자의 데이터로 잡았어도 그거는 AI가 몰라요. 자꾸만 뭐가 뭐 변형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데 우리 집에 심어져 있는 와이파이를 이 핸드폰 5대가 다 이 와이파이를 쓴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 계정 5개가 싹 다 날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완전 이제 멘붕이 오면서 이제 판매를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 안 해.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부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와이파이로 여러 개 계정 잡으셔서 계정 날아가는 경우 생겨요. 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부디 그런 분이 생기지 않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자, 와이파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저는 그냥 속 편하게 요금 내고 개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폰 유심 사서 개통하시고 그냥 그거 데이터 잡아서 쓰시면 돼요. 그게 가장 속 편한 방법.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폰은 뭐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집에 오면 와이파이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개통 없이 집에서는 와이파이 쓰고 밖에서는 본폰에 이제 핫스팟 잡아서 좀 알뜰하게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폰에 당근 어플 일단 까시고 원래 쓰던 본폰에서 투넘버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 투넘버를 공폰에 깔아놓은 당근 어플에 인증시키는 거예요. 당근은 본인 인증이 아니에요. 번호 인증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당근에서 또 하나의 되게 특이한 숨김 정지 이슈 중 하나가요. 이 당근 채팅에 운송장을 남기는 거예요. 보통 택배 거래를 하고 나면 구매자들이 송장을 요구를 해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입금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보내줄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앞으로 택배 거래를 하시게 되면 송장은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자는 막 물건을 구매를 해놓고 물건을 보낸 건지 오고는 있는 건지 당연히 궁금해 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송장을 당근 채팅에 딱 보내주면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될 확률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차피 택배를 보낼 때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송장은 구매자에게 이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요즘 사람들 문자는 또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스팸 문자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로 송장을 이제 전송을 해주고 만약에 답장이 왔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 받곤 하긴 했구나 하겠지만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당근 채팅창에다가 구매자분 제가 문자로 송장 보내드렸어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남겨놔요. 요즘에 새로 생긴 이제 당근의 기능에 택배 거래를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택배 대화창에 막 택배 보내드릴게요. 택배 뭐 어디로 보내주세요. 막 이런 대화가 되면은 그게 뜨는 것 같아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이 뜨더라고요. 채팅창에. 거기에다가 운송장을 이제 번호를 입력을 해주는 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제 뭐 편의점 택배 같은 거 보내거나 택배 보내고 나면은 종이로 있는 그 운송장을 딱 찍어서 당근 채팅창에 보내주는 거. 100% 정지돼요.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해 주시라는 거. 자, 당근은요. 하루에
맥시멈 5개의 상품까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중고 물품 5개를 올릴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새 거를 올릴 거예요, 이제. 근데 하루에 막 5개씩 꽉꽉 채워서 열심히 새로운 글을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AI가, 어라? 너 왜 이렇게 새 것만 자꾸 반복해서 올려? 너 정지. 하고 또 바로 정지를 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지런해지지 마세요. 욕심이 앞서서 막 그냥 마음대로 새 상품을 하루에 1개, 2개씩 막 계속 올렸더니 어느 날 바로 정지가 되더라고요. 부디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개 상품 올려보시고 2주, 3주 별 문제 없이 판매가 잘 된다. 그럼 나눔이나 우리 집 중고 물품 하나 올려주고 또 며칠 있다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2번째 상품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적당히 섞어가면서 마치 AI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나 새 제품은 올리지만 중고도 올리고 나눔도 해. 나 업자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새 물건이야. 하고 AI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또 여러 계정을 사용할 때는 각 계정에 별도의 계좌번호를 사용해라. 정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 계좌번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당근페이 절대 안 됩니다. 자, 본폰에 당근페이가 가입이 이미 돼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저도 본폰은 당근페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컨폰, 서드폰, 그 이상 막 여러 개의 폰에는 당근페이 가입 절대 안 됩니다. 당근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다른 계정에서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보통 당근페이를 보내드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 없이 바로 당근페이로 돈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답장을 하셔야 돼요. 아, 저 당근페이는 안 해서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하고 계좌 알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거기 당근페이가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당근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다른 계정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당근페이로 상대방이 보냈어. 그러면 어? 다른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당근페이네? 그럼 난 당근페이로 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계정에 당근페이를 가입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기억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어디에도 당근페이가 내 명의로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라도 당근페이 가입이 되어 있다. 보통은 이제 본폰에 당근페이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른 계정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계좌나 현금으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계좌로 입금받는 거래를 할 때도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계정인 채팅창에 같은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AI가, 어라? 이 계좌번호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계좌번호인데, 왜 이 계정에도, 저 계정에도 같은 계좌를 알려주는 거지? 너 결국 같은 사람이구나. 너네 다 정지. 하고 정지가 또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뭐, 막, 계정마다 다 계좌번호를 다르게 여러 가지의 계좌를 돌려가면서 쓰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좌번호를 이제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어놔도 되고 아니면 포토샵이나 보정 어플을 통해서 나의 계좌번호를 사진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거기다가 뭐 하나은행 뭐뭐뭐 이렇게 써주라는 게 아니고 사진처럼. 희한한 게 AI가 텍스트로 이제 계좌번호를 여기저기 똑같이 쓰면은 잡아내요. 근데 채팅창에 올라온 사진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운송장은 인식을 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계정당 하나씩 다르게 쓰던지 아니면 같은 계좌라고 할지라도 이미지화 시켜서 사용하면 괜찮다.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다. 저는요, 괜찮더라가 아니라 더 확실한 안전한 방법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요구를 할 때, 요거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예 받아서 당근 밖에서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퍼펙트한 방법이긴 해요.
아예 그 채팅창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는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숨김 정지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음, 다음 채팅 노하우. 여러분, 이거는 판매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기는 해요. 복잡한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짧고 분명하게 전달해라. 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대표님들이 캐리어를 팔아요. 근데 상품 설명글이 뭔가 부족해. 그러면 구매자들이 자꾸 질문이 많아지겠죠. 어디서 얼마에 샀고 이걸 이래 이래서 팔게 되었고 막 이렇게 메시지가 복잡해지다 보면 업자 티가 납니다. 또 급조한 티, 막 갑자기 당황한 티,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다 느끼거든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뭐 업자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계정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또 좀 약간 뭔가 신뢰가 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본 글에도 상품 설명 충분히 해주시고, 채팅할 때도 팩트만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친절한 톤,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 거는 뭐 소통의 기술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메시지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물론 가장 좋지만 우린 부업이기 때문에 다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답변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아,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채팅을 늦게 봤네요. 라고 인사를 깔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거래나 약속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자. 이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다음날 몇 시에 거래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당일 그 시간이 가까워질 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오늘 몇 시에 어디서 거래하는 거 맞으시죠? 하고 확인 사살하는 거. 그래야 기운 낭비하는 바람 맞는 일이 안 생긴다. 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질문하는 게 좋고요. 상대방에게 감사 인사, 뭐 이건 기본 매너를 지키면서 거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또 나의 민감한 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상대방 전화번호를 아예 받아서 당근 밖에서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채팅 알림을 설정해서 채팅이 올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는 게 거래 성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직장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걸 텐데요. 이거는 채팅 노하우 외적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진동으로 해두면 거래 문의가 올 때 놓칠까봐 늘 벨소리로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당근, 당근 하고 이렇게 울리는 소리 뭔지 아시죠? 그게 계속 울리니까 어느 순간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당근 어플 들어가서 알림 설정이라는 곳을 눌러보시면 알림 음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당근 당근 하고 막 울리는 대신에 다른 종소리나 카톡 비슷하게 울릴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두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투잡 시작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 이 방법 사용해 보세요.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돈을 벌자고요. 자, 앞으로 우리는 당근마켓 정복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자, 저 교육하는 업체 아니고요. 교육하는 강사 아니고요. 그냥 유통회사예요, 여러분. 자, 교육하는 업체였으면은 아마 제가 당근 강의, 공동구매 강의, 프리마켓 강의, 라이브 커머스 강의 다 나눠서 돈을 받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만난 이제 대표님이라고 칭할 건데 제가 만난 대표님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야 제게도 곧 그게 발전이기 때문에 유통을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거쳐가는 교육생분들이 잘 돼야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당근마켓 강의로 인연을 맺었지만 당근 외에도 무수히 많은 돈 버는 세계를 경험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당근이 쉽다고 했잖아요. 당근을 발판 삼아서 어밍업도 좀 하고 판매의 재미를 느낀 다음에 이렇게 프리마켓. 요거는 제가 영인산 프리마켓 갔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야시장. 요건 대전에 있는 야시장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 신랑이랑 애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경험했었던 거고. 2박 3일 요건 캠핑장. 여행 중에도 물건 팔기. 뭐 라방 사진은 제가 여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제가 타던 차고요. 캠핑하는 동안에 당근 직거래 못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 차에는 캠핑 용품을 가득 싣고 제 차에는 한 차 가득 물건을 싣고 가서 2박 3일 동안 신선도름 하면서 다 팔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놀면서 돈 버는 삶인 것 같아요. 저도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날이 우연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곧 올 미래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제는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거죠. 또 미래의 나는 누가 만들어요? 지금. 오늘의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기. 돈 걱정 안 하고 외식하기. 돈 걱정 안 하고 내 아이, 우리 가족 케어하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 편하게 주셔도 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직도 본업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돈 안 주고 사기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떤 거 택배요? 택배 거래? 사기를 누구한테 당해요? 당근페이, 문고리 같은 거. 글쎄요. 저 문고리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먹튀당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보통 이제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공동현관문 앞에 CCTV도 있고 하잖아요. 주택 사시면은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긴 하겠다. 근데 아파트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자, 그 위탁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뭐 사입을 무조건 하셔라 하고 강요하진 않아요. 일단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좋겠구나 하는 순간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인 거고. 왜냐면 당근은 이제 직거래를 보통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뭐 캐리어를 뭐 산다 할 때 내일 당장 여행을 가야 되는데 캐리어가 없어. 그러면 당근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래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거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을 도매 사이트에서 시켜서 받아서 이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할 그 며칠의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를 저는 권유는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기는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원래 좀 잘 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캐리어를 겁도 없이 10개를 샀던 거고 자, 위탁으로 한다. 그러면 미리 구입해도 되죠. 어. 자, 위탁하신다. 위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뭘 팔아볼까, 이제는. 이제 이 핸드폰 기종을 이런 걸 판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네이버에 내돈내산 그런 후기 같은 거에 사용되어 있는 언박싱 사진이나 약간 박스채 있는 사진 그런 거 이용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글을 올려요. 누가 봐도 새거 파는 것처럼. 누가 봐도 새 거구나 알 수 있는 사진을 고르셔서 크기를 약간 줄이거나 약간 보정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꼭 변형을 하시고 그걸 올려요. 물론 우리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어야겠죠. 문의가 왔다. 제가 지금 뭐 출장 중이어가지고 당장 직거래를 못해요. 택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그 새로 마실 가게 도매 사이트에 가가지고 물건 이제 똑같이
똑같이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하면서 수령자에 그 사람의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노동 없죠. 그냥 거기다가 그 정보만 넣어주고 본사에서 그 사람한테 택배를 바로 보내줄 거잖아요. 그게 위탁 판매예요, 여러분. 중간에 나는 거래 성사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미리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물건값이 5만 원이다. 내가 정한 거. 내가 구매자에게 받을 돈이 5만 원이야. 근데 물건 원가가 2만 원이야. 그러면은 새로 마실 가게에서 2만 원을 결제를 해야 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근에서 채팅을 할 때, 계좌 알려주세요. 바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쿨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완전 땡큐. 돈을 먼저 받고 나는 3만 원을 챙긴 상태에서 새로 마실 가게 2만 원만 결제하면 그쪽으로 물건이 가는 거니까. 그건 완전 나이스한 방법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물건 보내시고요. 송장 나오면 송장 번호 보내주세요. 그러면 입금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2만 원을 결제를 해야 송장 번호가 나오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이트에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6만 5천 가지 정도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해보셔야 궁금한 게 자꾸만 생겨요. 그럼요. 본폰으로만 시작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 5개까지 못 갖고 다녀요. 바빠가지고. 저도 지금은 2개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근에서 수익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당근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판매 조금 하시고, 판매 재미도 느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위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토스나 올웨이즈 같은 다른 폐쇄몰에서 상품 등록해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물론 내 돈 드는 거 없어요. 대신 그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가지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 계정이 든 핸드폰도 이것저것 장소, 위치, 사진 등 신경 쓸 게 많은데 올리기 전에 궁금한 거 어디에 물어봐요? 단톡방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단톡방에 물어보기가 조금 껄끄럽다. 그러면은, 제 거, 그, 개인 오픈 채팅방 제가 단톡에 올려놨었거든요. 그, 또 올려드릴게요. 거기다가 저한테 1대1 채팅 주셔도 돼요. 자, 제가 지금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올려놓을게요. 제가 여기 우리 단톡방에다가 1대1 채팅방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문의 주셔도 되세요. 제가 대신 단톡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1대1 채팅 같은 경우는 답이 조금 늦어질 때는 있는데 반드시 답장은 해드리거든요. 나 질문 주시면 돼요. 방법은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없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해보면은 이거는 돼요. 뭐 이렇게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외워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당근에 중고거래 하듯이 새 거를 올려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저는 처음에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조금 들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 물건을 15,000원에 떼왔는데 4만 원에 파니까 그 4만 원을 사가는 사람한테 괜히 또 약간 미안하고 이런 생각도 괜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막 우리 가게 가서 물건 살 때도 다 물건 그 가게 주인들이 마진 남기고 나한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당근도 그들이 소비자인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그냥 편하게 판매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순서는 도매 사이트에서 팔릴 물건 하나 사서 당근에 올려서 팔아보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도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거 혹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나를 사. 하나를 사면은 우리 집에 그 배송이 오겠죠. 그러면 그 하나의 물건을 사진을 그냥 수십 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근에서 채팅이 오겠죠. 저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당장 직거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거래 안 하면 안 한대. 그러면은 이 하나 물건 갖고 있는 거 나는 이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미리 수십 장을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한 번 썼던 사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찍어 놓으라고 했던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며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하나의 물건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 택배를 혹시 받으셔도 돼요? 하고 은근히 이제 한번 툭 던져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택배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러면은 나는 물건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요거는 킵해놓고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발주를 넣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저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막 집에 막 여러 개 막 사놓을 필요 없어요. 여러 개를 사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설날하고 추석. 그때 진짜 대목이에요. 제가 작년에 9월 9일 날 시작을 했나? 어쨌든 추석 직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딱 명절 때 재미를 많이 봐서 여기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건강식품 막 사람들이 당장 내일 막 어른들 찾아뵈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당근 검색해서 당근에서 건강식품 막 4개, 5개씩 한 번에 사거든요. 완전 쏠쏠해요, 그때. 근데 딱 이 명절이 끝나버리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 안 먹는 거 당근에 막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는 판매가 잘 안 되고 딱 명절 전에. 그 설날하고 추석 때는 무조건 제가 건강식품 막 10개, 20개씩 쟁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굳이 회원가로 구매하는 거 맞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모든 물건을요,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은 회원가가 있고 인터넷 최저가가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 최저가를 6만 5천 개의 상품을 제가 일일이 다 거기다 검색을 해서 써놓는 건 아니고 AI가 하는 건데 가끔 이 AI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인터넷 최저가는 2만 원인데 우리 사이트에는 인터넷 최저가 2만 5천 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거 발견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회원가 구매, 소비자가 판매가. 네, 회원가가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되시는 가격이고, 소비자 판매가는 원래 정가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인터넷 최저가. 상품을 고르실 때요, 뭐가 좋은 거냐면, 어, 그 상품을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회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이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이트를 좀 보여드려 볼까? 사이트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있나요, 아직?
아직 안 하셨어요?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이게 이거구나 하고 좀 보이거든요? 또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은 대화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 사이트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쭉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가 총 이제 한 6만 5천여 개 상품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잘 팔리는 것 같은 거나 좀 파워딜 이런 상품들을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한번 볼까, 상품? 자, EGF 6종 세트 이거 여자 스킨케어 라인인데 요것도 좋거든요. 써보니까. 근데 지금 회원가 4만 500원. 인터넷 최저가가 38만 9천 원이에요. 이걸 쳤을 때 진짜 최저가가 이 가격이다. 진짜 이 가격에는 어느 곳에도 안 보인다. 이러면 이런 상품들은 최고죠. 그리고 제가 또 한참 많이 재미 봤던 상품이 두유제조기. 요거 진짜 당근에서 잘 팔려요. 어디 거를 팔았었을까? NC에 팔았었나 보다. 근데 얘가 더 싸네요. 디라이프. 이거 볼까요? 자, 두유제조기. 33,880원. 인터넷 최저가 11만 원. 이런 거 당근에서 한 5만 5천 원 이렇게 팔면 나가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얘는 가격이 무너진 애가 하나 보이네요. 이거. 여기 실제 사용 후기들을 이제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사진을 쓰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돈내산 이런 거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캡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봐도 한 번도 안 쓴 것 같은 사진들. 그래서 박스채 있습니다. 이렇게 본 글에다가 써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괜찮고 좋은 상품들 많아요. 제가 지금 또 요즘에 재미 보는 것 중에, 음, 홍삼 녹용 스틱이었나?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볼게요. 이런 상품들은요. 지금 회원가가 18,130원이잖아요. 근데 배송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18,130원이 이 30호 그냥 한 달 분 가격인 거예요. 그 인터넷 최저가가 얘는 그래도 소비자가가 16만 9천 원인데 셀러들이 이걸 많이 팔았나 봐요. 인터넷 최저가가 가격이 많이 무너졌어. 그래도 지금 4만 5,800원이면은 내가 당근에 팔았을 때 3만 5천 원. 3만 원에는 충분히 지금 팔리는 가격이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진짜 어르신들한테 그 어디야? 정관장. 이런데 가지고 엄청 비싼 돈 주고 선물 세트 많이 샀었는데 이거 알고 난 뒤로는 절대 그렇게 비싼 거 안 사요. 그럼요. 2만 5천 원에 파시면 완전 박리담이죠. 이런 건강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홍삼 녹용으로 검색을 해서 그렇지 그냥 홍삼으로 하시면은 또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에 드는 거를 조금 괜찮다 싶은 거를 고르셔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쳐서 진짜 인터넷 최저가가 7만 9천 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진짜 이 가격 밑으로 없다. 그러면은 24,880원에 사서 5만 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리는 금액이라는 거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건강식품을 좀 좋아해요. 다 먹고 나면은 또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팔 때 이제는 제가 팁 하나 또 드리면 그 본글 쓰실 때 막,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팔아요. 막 이런 멘트 많이 쓰잖아요. 누가 상품으로 받아왔는데 우리 집에는 뭐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없어서 팔아요. 그런 글들은요. 어느 누가 봐도 딱 한 상자밖에 안 들고 있을 법한 글이잖아요. 그러면 세 박스, 네 박스 살 사람도 한 박스밖에 안 사요. 누가 봐도 글 자체가 한 박스밖에 없는 사람인데 혹시 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건강식품 팔 때 어떤 멘트를 많이 쓰냐면 음, 누가 봐도 쟤는 좀 몇 개 갖고 있나 본데?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이 뭐냐? 어, 뭐 어르신들 답례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수량이 조금 남았어요. 이런 멘트 있죠. 뭐 시아버지 칠순잔치 때 이제 어르신들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샀는지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 남았다고 쓰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수량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몇 개씩 한꺼번에 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실 수 있겠나요? 지금 이민영 대표님, 이수진 대표님, 임미선 대표님, 소소 대표님, 김도연 대표님 이렇게 5분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잠드셨나? 제품 추천은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솔직히 단톡방에서 제가 거의 혼자 막 떠들었었잖아요. 제가 초창기에는 매일매일 거의 추천 상품을 많이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뭔가 그 교집합 그런 걸 그렸다고 했을 때 약간 그 겹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셀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품 팔면은 경쟁 붙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노출되는 시간이나 노출되는 빈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추천 상품이요.
저 건강식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두유 제조기. 아니면 여기 사이트의 추천 상품 한번 볼까요? 아, 맞아. 그것도 잘 나간다. 에쉬미. 화장품. 화장품도 되게 잘 나가요. 에로 쳐야 되나? 음, 요거. 이런 화장품도 되게 인터넷에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회원가 37,500원. 택배비까지 하면 한 4만 원 돈 되네요. 6종 세트인데 뭐 한 6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에 팔아도 충분히 팔릴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는 직접 팔아보지는 않았고 셀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두유제족이랑 홍삼 스틱 같은 홍삼 막 이렇게 원액 저기 막 그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 어르신들도 한 포씩 이렇게 뜯어먹는 스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스틱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였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그때그때 조금 뭔가 소스가 있으면은 좀 드릴게요. 요즘 그 콘드로이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상어 연골 그것도 되게 잘 나가고. 자꾸 좀 보세요. 많이. 재밌어요. 그리고 막 내가 쇼핑하게 되고 막 그래요. 가격이 진짜 괜찮아서. 진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장사한다 이런 말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정말 제가 마진을 최저가로 맞춰놨어요. 저는 약간 박리담회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진짜로요.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500원, 1000원 정도는 솔직히 저 남겨도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싸긴 싸요. 그래서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아셨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10시 반이네? 그래도 11시는 안 됐네요.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까요? 네. 꼭 진짜 소소하게 조금이라도 처음에 용돈벌이나 좀 해보자라는 시작으로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졸리죠? 고생하셨어요. 저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좀 씻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저랑 좀 자주 소통해요. 가까우면은 이제 친해지면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편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